그리고 몇 주간 쓰면서 이 기기에 대한 호응이 제일 좋았던 집단이 있어요. 누구냐?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이번에 또 중국에서 재미난 걸 보내줬어요. 이번에 무슨 컴퓨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뜯어보고 있는데 이게 피카고라는 컴퓨터거든요. 피카고 컨셉은 약간 옛날 우리 그 전자사전만한 크기로 노트북을 만들어서 여기 윈도우를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미니 노트북 PC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제품이라서 제가 뭐 한번 리뷰해 보겠다고 응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주도 아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학생 때 옛날에 리브레토라는 노트북 PC가 있었어요. 도시바에서 만들었었던. 근데 그게 사이즈가 진짜 비디오 테ip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윈도우 95를 구동할 수 있었고,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작은 크기의 휴대가 가능한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뭐 제가 나중에 좀 후속 모델 리브레토 U100이라는 모델을 한번 구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윈도우 XP도 돌릴 수 있고 한 2010년대까지는 쓸 수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작다 보니까 키보드를 정상적으로 자판을 이렇게 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거의 뭐 무슨 면봉으로 이렇게 자판을 쳐야 될 정도로 작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아들이 꼭 있었어요. 왜냐면 마찬가지로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 나오고 타블렛 나오고 하면서부터 이런 제품들이 좀 전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스마트폰에다가 그 왜 블루투스 키보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접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써도 웬만한 이런 소형 노트북 PC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웬만하면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웹 브라우징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워낙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CPU,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들이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소형 노트북들의 성능보다도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뭐 구성품들이 뭐 있나 보는데 이제 이거죠. 미니 이 마이크로 HDMI 케이블 같아요. 나 지금 이 카메라에다 연결할 때 쓰는 건데, 저 안 그래도 휴대 파우치가 있어요. 자, 제 손이 요만하니까 대충 사이즈가 가늠이 오시죠?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상자입니다. 써있죠? 피카고 7인치 IPS 패널, 거기에 화면이 360도 돌아가고 라이트웨이트, 가볍고 터치 스크린이래요. 뒤에 보면은 윈도우, 인텔, 그리고 피카고 로고가 있습니다. 피카고 엘리엇 프로젝트. Hold the future in your pocket. 자, 한번 뜯어봅시다. 여기 모델명이 써있네요. 엘리엇. 여기 써있어요. Wisdom is out of diligence and genius lies in accumulation. 뭐 덕담이 써있네요. 지혜라는 것은 부지런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천재성이라는 것은 누적에서 오는 것이다. 뭐 어디 액자에 넣어서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좋은 말이 써있고,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저거예요. USB 케이블, USB Type-C예요. USB Type-C고, 본체를 한번 꺼내 봅시다. 이 안에 유저 매뉴얼이 있죠. 잠깐 매뉴얼부터 한번 볼까요? 굉장히 얇아요. Overview, Specifications 보면은 인텔 체리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다고 써있죠. 그리고 램 8기가에 인터널 스토리지가 이 128기가 내장 저장 공간이 있고,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확장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7인치 IPS 패널은 1920에 1200짜리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이죠. 제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데일 모니터랑 비슷하게. 이게 업무 효율성에선 좋아요. 왜 그 엑셀이나 이런 거 한 칸이라도 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윈도우는 윈도우 10 홈입니다. 충전은 핸드폰 충전기처럼 USB 케이블로 5V에 2A짜리로 충전을 하면 된대요. 3A짜리로도 되고, 전원 버튼을 3초에서 5초 동안 누르면 켜진대요. 배터리는 분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그거 말고는 별 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이제 한번 본체를 볼까요? 따라라라란. 이렇게 생겼어요. 겉의 재질은 금속인가? 이거 알루미늄 같은데? 열어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있고, 부직포가 있는데 키보드가 여기 있죠. 옛날에 리브레토보다는 키가 훨씬 커요. 온전히 올려놓으면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여기에 마우스가 있는데 저같이 이제 싱크패드 매니아들은,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이게 필요해요. 이거 트랙 포인트가 있어야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뭔가 뭐 적외선 센서 같아 보여요. 이거 유심히 보면은. 그래서 터치를 이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켜봐야겠죠. 그 외 특이사항은 여기 우측에 보면은 USB Type-C 이걸로 충전하는 거고, 배터리 인디케이터고, 그 다음에 USB Type-A, 마이크로 HDMI, 3.5mm 헤드폰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요. 요 전면에는 스피커 홀이 있죠. 근데 스테레오예요. 여기 양쪽으로 있고, 반대쪽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방열구가 있어요. 뭐 그게 다예요. 간단하네요. 그리고 화면이 힌지가 이렇게 꺾인,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진짜 돌려도 되나? 일단 180도 눕고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네요. 돌아가기는. 그리고 여기 액정에 미세하게 보니까 여기 카메라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일래나? 여기 켜봅시다. 눌러볼까요? 1, 2, 3, 4, 5. 불이 들어왔어요. 픽하고 이 부팅이 되는 거야 뭐야? 되네요. 뭔가 귀엽다. 첫 부팅이에요. 저도 뭔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첫 부팅이라 그런가? 이게 터치 패널이라 그런지 글레어 패널이죠. 이렇게 반사되는. 첫 설치 이후에 첫 세팅해야 되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리나 봐요. 그 사이에 이 키보드 배열을 잠깐 보면은 자리가, 펑션 키 놓을 자리가 모자라니까 F11, F11하고 12는 요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특수키, 좀 많이 다르다. 이 특수키 중에서도 이 괄호들도 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캡슬록도 엄청 작고, 여기 콜론, 세미콜론도 요 아래 내려와 있고, 아퍼스트로피도 이쪽에 있고, 좀 특이한 배열이네요. 딜리트 키가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고, 페이지 업다운은 방향키에 펑션 키를 조합해서 써야 돼요. 뭐라고 나왔어? 조용히 하게 하고 싶으면 요 마이크를 누르래요. 됐어요.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셔야지. 이상하게 5기가짜리들은 안 뜨고 있어요. 와이파이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5기가짜리를 얘가 지원을 안 하나? 느려. 지금 양손으로 아래다 내려놓고 타이핑을 하는데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키의 크기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인데 미묘하게 배열들이 약간씩 틀려 있어요. 틀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평소 일반적 풀사이즈 키보드를 누를 때 감으로 치다 보면 엉뚱한 키가 눌리네요. 특히 여기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자리에 탭이 여기 있어요. 여기. 참 독특한 배열이에요.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네. 터치패드라든가 트랙 포인트 양쪽 두 가지에 비해서 다 좀 떨어져요. 이게 일단 요거를 이렇게 문질러서 넘길 만한 면적 자체가 워낙 작고 되게 살살 움직여야 돼요. 한 번에 많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로 뭐 블루투스 마우스 같은 걸 써야겠어요. 이 USB 포트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USB 마우스 하나 꽂으면 USB 못 쓰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액정이에요. 액정 굉장히 선명한 것 같고 밝기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 밝기 조절은 참고로 이 펑션 키 이용해서 이 볼륨 위에 여기 있어요. 이거 어둡게 밝게 굉장히 밝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이거 세팅하는 와중에 충전 케이블도 잠깐 꽂아놓고, 충전 케이블을 꽂으니까 이 옆에 불이 들어오죠. 여기 LED에 윈도우가 떴어요. 귀엽네요. 되게. Alt F4를 못 눌러요. 이게 펑션하고 조합을 해야 돼서. 그래서 Alt F4로 이 창을 닫고 싶으면 하지 말고 그냥 Ctrl W로 닫아야겠네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눌러서 쓰면 되는데, 이 시작 메뉴 뜨는 거 보면 알겠지만 약간 느려요. 잘 봐요. 약간의 딜레이가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 10을 매끄럽게 돌릴 정도의 하드웨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여기에 워드 띄우고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높은 효율로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치면 되니까 신기하네. 이거는 오늘 제가 업무하러 가면서 한번 들고 나가 볼게요. 짧은 개봉기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세팅 끝냈으니까 제가 다음에 계속 이어서 찍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구도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저번에 지금 업로드는 안 해서 어차피 하나의 영상으로 올라가겠지만 이 피카고라는 미니 PC를 개봉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벌써 거의 뭐 2주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사용해본 소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좋은 점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휴대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요. 이거를 그냥 뭐 백팩이라든가 이 가방 안에 그냥 파우치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쏙 집어넣고 다니면은 그냥 뭐 책 한 권? 그냥 책 한 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점이 일단 제일 좋고, 둘째로는 윈도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할 수 있다는 점, 실제 일반 PC에서 돌리는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웹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구글 문서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써야 되거나 뭐 파워포인트를 써야 되거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게 다네요. 왜냐하면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업무들 있잖아요. 내가 뭐 포토샵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뭐 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든가, 이제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달려있는 CPU 파워로는 어려워요. 그 정도 부하를 얘가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딱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PC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 그것도 있겠네요. 이거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꼭 윈도우 기반에서 구동해야 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좋고, 셋째로는 장점이 이게 배터리가 꽤 오래 가는 편이에요. 노트북보다는 태블릿 배터리 수명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충전기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에 USB Type-C 충전 단자에다가 연결해서 그냥 충전을 하면 됩니다. 마치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휴대하는데 더더욱 부담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여기에 덩치는 작지만 여기 뭐 이쪽에는 출력 단자가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이쪽을 보면은 이게 미니 HDMI 단자예요. 미니 HDMI.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급할 때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간단히 뭐 동영상 재생용 뭐 HD PC로 쓰고 싶을 때, 그럴 때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애초에 저전력 CPU고 발열도 좀 적은 편이고 이 소음이 별로 없어요. 이 팬 돌아가고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HD PC 용으로 쓰기에는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디 프로젝터 연결해서 쓰거나 아니면 어디 TV에 연결해서 쓰거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사실 그 정도예요.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게 참 애매한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인디고고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내준 애들이 내가 이거 올리는 거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여간 이게 가격이 한 $3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인디고고에서. 근데 이게 $350이라는 가격을 놓고 보면은 조금만 더 주잖아요. 한 5만원에서 10만원 더 주면은 이제 한 10인치급 태블릿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돼요. 그리고 이게 비록 윈도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는 있지만 이 7인치 화면이라는 게 오랜 시간, 이제 장시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작업을 하기에는 약간 눈에 피로감을 주는 크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차라리 그냥 10인치급 태블릿을 구해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지 않을까. 만약에 실제 업무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이제 실제 업무용으로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도시바 리브레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초소형 PC라는 개념이 이제 갓 탄생하던 시절에는 이게 존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윈도우를 돌릴 수 있는 작은 PC 외에 뭐 비슷한 업무를 구동할 수 있는 기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뭐 태블릿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해봤자 PDA, 그건 너무 느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풀사이즈 노트북이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한 70-80%는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됐는데, 지금은 얘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타블렛. 실제 휴대하는데도 오히려 이것보다도 편할 수도 있고, 화면도 더 크고, 배터리도 똑같이 오래가고. 물론 이제 윈도우 기반인 거를 찾으려면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나 뭐 이런 걸 사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미니 PC를 약간 동경하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은 많이 매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이 키보드가 작고 뭐 사용하기 불편해도 일단 신기해서, 이 신기하다는 이유에서도 사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도시바의 리브레토도 있었고,
소니의 바이오 C1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되게 진짜 갖고 싶었던 노트북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렇게 카메라, 그 당시 카메라 희귀하던 시절에 여기 카메라도 달려있고, 무슨 크루소인가? 뭐 인텔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프로세서 써서 엄청 느리긴 했는데, 그 시절에 나왔다면 이건 굉장한 초인기 제품이었겠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타블렛 모드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이게 무게가 좀 있어요. 한 손으로 계속, 특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있기에는 약간 무거울 수도 있지만, 다행인 거는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래도 쥘 수 있긴 있어요. 그리고 참 아쉬웠던 게, 제가 저한테 이거 보내준 그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손 터치가 가능은 한데 감압식 필기 혹시 그게 되냐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선택하고 이건 되는데, 만약에 필기 기능까지 있었으면 참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았을까, 사용도가. 자, 그래서 존재 이유가 좀 약하다는 점, 그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키보드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작지만 얘가 존재 이유가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얘가 좀 설득력이 있는 기기가 되려면은 이 정도 크기에서 실제 업무 능률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키보드가 요 주요 키들은 치는데 별로 무리는 없는데, 요 특히 마침표라든가 뭐 쉬프트 뭐 이런 걸 누르는 게 너무 위치가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타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걸 막상 진짜 마음 먹고 이걸로 뭔가 업무를 보려고 하면은 오타 수정하느라 흐름이 뚝뚝 계속 끊겨요. 물론 이 정도 크기에서 이걸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 키보드 배치를 조금만 수정을 하든가, 특히 얘네들 이 마침표, 콤마, 쉬프트 얘네들만 어떻게 좀 다시 배열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7인치 크기지만 진짜 한 2cm라도 조금만 크기를 늘려서 이거를 공간을 확보했으면은 실제 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기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주 동안 써볼 때 가장 많이 제가 실제 사용했던 유형을 돌이켜보면은, 이제 버스 안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 옛날에 전자사전 키보드 치듯이 그냥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쉬엄쉬엄 치는 형태가 제일 많았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렇게 좀 느리긴 해도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없는 업무들을 이걸로 이렇게 보고, 웹브라우징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손 터치가 되니까 그냥 스크롤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몇 주간 쓰면서 이 기기에 대한 호응이 제일 좋았던 집단이 있어요. 누구냐? 애들이에요, 애들. 제가 지금 수원에 주기적으로 내려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요. 막 갖고 싶다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얼마예요? 와, 갖고 싶다. 그래서 되게 탐내요, 애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신다면은 이거를 실제 본인이 글쎄요, 뭔가 업무 생산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기보다는, 특히 뭐 조카 있으신 분들 애들 선물로 사주면은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애들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이거 윈도우 돌아가는 거 보고 애들 되게 신기하고 막 다 우와 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용도 중에 하나로 제가 떠올랐던 게, 이거를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자동차 글러브 박스. 그래서 이거를 차 안에 상시 비치해 놓고 이 PC로 업무를 잠깐 급하게 봐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 차에 하나 비치해 놓으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어디 이렇게 시트에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글러브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이외에 뭐 기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처음에 윈도우 처음 세팅하고 켰을 때 좀 느렸는데, 이거 최신 업데이트 막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좀 많이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빨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싱크패드 X301보다 빨라요. 윈도우 돌리는 게.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즐겨 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여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느리죠. 굉장히 느려요. 안 떠요, 이게 화면이.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를 요거 파이어폭스로 제가 다시 켜볼게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싶었는데, 궁금해서 제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파이어폭스로 제가 똑같이 유튜브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건 또 이렇게 잘 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문제인가 봐요, 이게. 이건 이 화면들 다 이렇게 잘 뜨는데 저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사서 쓰시는 분들은 이 기본 웹브라우저 저 엣지로 웹서핑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뭔가 브라우저 특성인지 뭐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뭐가 뭐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거는 파이어폭스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롬도 쓸까 했는데 일단은 파이어폭스 있으니까 안 깔긴 했는데 이게 지금 기본 탑재 램이 8기가예요. 그래서 크롬 돌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충전을 안 했는데 아직 뭐 잠깐 썼지만 배터리가 62%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엄청 다용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뭐 약간 뭐랄까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 이 맥가이버 칼 약간 그 느낌인데 정작 특정 용도로 쓰려고 하면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수박을 잘라야 되는데 이 스위스 군용칼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기는 있는데 힘들죠. 아예 그러면은 차라리 시칼을 가지고 쓰는 게 훨씬 나은데 그래서 참 좋은 표현이 게륵인 것 같아요. 게륵. 이거 참 좋은 제품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가격이 또 굉장히 저렴하면은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20만 원대 뭐 이렇게 내려오면. 근데 이게 또 350달러. 그럼 거의 40만 원 급인데 40만 원이면은 아까 얘기한 타블렛들도 살 수 있지만 저 같은 싱크패드 매니아들 이거 중고로 싱크패드 뭐 X260 뭐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효용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예요. 그리고 뭐 중고는 AS가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받은 것들도 AS가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뭐 국내에서 공식으로 유통하는 지금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디고고에서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날라오는 건데 또 문제 생겨서 뭐 교환 신청하고 오면 또 거기서 뭐 시간 걸리고 뭐 날라오고 만약에 해준다면 시간 걸리잖아요. 궁금한데? 뭐 중고 싱크패드 시세 잠깐 한번 볼게요. X260. 와, 제가 지금 혹시나 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진짜로 싱크패드 X260 살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아니면은 이 상판 이렇게 뭐 막 접히고 하잖아요. 이거 뭐 싱크패드 요가 이런 거 사서 써도 되고 중고로. 그래서 참 작고 귀엽고 신기하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이제 돈 주고 이걸 사라. 그러면은 저는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얘의 컴퓨팅 파워로 처리할 수 있는 거면은 웬만한 스마트폰들이 할 수 있고 아니면 태블릿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처리해야 되는 무거운 업무는 또 얘가 처리를 못하고 참 애매해요. 자, 그러면은 키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저걸 한번 해봅시다. 타자 게임. 자, Z-Type이라는 타이핑 게임이 있어요. 그래도 꽤 잘 되네요. 생각보다는. 안 돼! 정확도 96.6%에 최종 점수 3487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코다치를 제 외장 키보드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코다치를 연결해서 이거를 USB로 여기다 연결해서 마이크를 참 이쪽으로 돌려볼까요? 죽을 뻔했어요. 방심했다가. 오 세상에. 2741점. 이게 고다치로 했는데 점수가 더 안 나왔네요. 되게 충격적이다. 하여간 방금 게임한 걸로 보면은 이게 그래도 꽤 선방한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실제 타수가 얼마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짧은 글 연습으로 한번 타수만 한번 봅시다. 줄임개가 뒷간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669타 나왔어요. 실뱀 한 마리가 온. 그러니까 평균 보통 제가 한 500타는 나와요. 근데 이제 한번 요걸로 해볼게요. 바늘 간. 아이고 스페이스바부터 안 눌렸어요. 간대 실 간다. 마침표가 안 눌렸어. 67타. 송화가루. 아이고 또 틀렸어. 봉우리. 저 쉬프트 아이고 또 마침표가 안 눌려. 죽은 스페이스바가 또 안 눌렸어. 또 안 눌렸어. 144타. 가장 한 200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하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이 마침표가 올바르게 안 눌린다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에 이 슬래시가 있어가지고 안 눌리고
만약에 영타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Then all other pleasure 260타 or their good fortune 367타가 최고네요. 자, 한번 고다치로 올바른 풀사이즈 키보드로 한번 해볼게요. Suppose as well as by his friend 500타 넘게 나와요. 그냥 원래 키보드를 쓰면. 근데 이 제일 문제가 이 키 배열이에요, 역시. 자, 이제 원상복구. 이게 조금 얘한테 좀 빡셌나봐요. 요 아래 하판이 약간 뜨뜻해졌어요. 동영상 재생이 얼마나 잘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한 X3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프로세서가 낡아가지고 안 돼요. 이거 막 끊기는데요? 이게 X264에 1080짜리 영상인데 끊기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뭐 인코딩이 잘못된 건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것도 끊기네요. 아니면 이게 내가 네트워크 드라이버에서 가지고 와서 끊기는 건가? 혹시 모르니까 복사를 해서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동영상 재생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무선랜 문제였나봐요. 속도가 엄청 느려요. 복사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지금 가져오는데 이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있네요. 웹사이트 로딩이 느렸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잠깐, 무선 랜 카드를 뭘 쓰지 이게? 이걸 쓰거든요. 리얼텍사의 RTL8723BS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느려요. 지금 복사 속도가 초당 1MB 나오고 있어요. 1MB. 이러면은 동영상이 네트워크 상으로 갖고 오면 끊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여기에 RJ45 램 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그게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어요. 참, 그 LTE 유심 꽂아가지고 그냥 모바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모델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선 랜이 이렇게 느린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속도는 옛날에 15년 전 무선 랜 처음 나왔을 때보다 느린 것 같아요. 너무 느리다. 80211N으로 지금 접속이 돼 있고요. 2.4GHz예요. 근데 2.4GHz라고 해도 이렇게 느리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여간 지금 저한테 보내준 거는 프로토타입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무선랜 속도 이거 이슈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되게 치명적이라고 봐요, 저는. 아, 이거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 취소하고 USB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넣어서 한번 틀어볼게요. 외장 하드에 있는 거 한번 꽂아서 써볼까요? 네, 아무 문제 없이 재생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 봐요. 아까 느렸던 거는 얘 동영상 재생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선랜 문제예요. 무선랜. 왜냐면은 아무리 아톰이라고 그래도 요즘 세대 프로세서들한테 H264 가속 기능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다 하드웨어 가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재생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 무선랜은 이거 좀 문제네요. 너무 느리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식 페이지에서도 이 이슈가 언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와이파이 모듈을 다른 걸 넣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지금 리얼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와이파이 모듈들은 다 브로드컴 2.4기가 그리고 5기가 듀얼 밴드 AC 지원되는 걸로 교체될 거래요. 아까 저거는 5기가짜리는 못 잡았어요. 그리고 리얼텍짜리 2.4기가도 너무 느렸는데 이게 문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다 교체한다고 하고, 그리고 피카고 프로 모델 그 LTE 모듈, 모바일 통신 모듈이 빠진 제품들은 프로세서를 인텔 N4200짜리로 바꿔준대요. 여기 보면은 울트라 컴팩트, 실제 무게가 539g, 화면도 회전이 되고 윈도우 10 설치되어 있고, 터치 IPS 스크린에 마이크로 HDMI, 마이크로 심 슬롯도 이 그 통신 모듈 달려있는 거는 심 카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서 이 용량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는 4500mAh래요. 그래서 저기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게 체리 8350이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성능 차이가 만약에 저 더 좋은 게 들어가는 거 얼마나 더 빠른 건지. 자, 인텔 아톰 8350이에요.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게 이거랑 N4200이라고 그랬죠? 펜티엄. 그리고 실제 뭐 일반적인 노트북들이 가지고 있는 CPU 뭐 좀 오래된 거, 뭐 새 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빠르니까 뭐 한 i5 1세대 코어로 한번 해볼까요? 520M으로 한번 해보자. 1세대 코어 싱크패드 X201에나 들어가는 거. 이게
펜티엄 N4200이 저 기존 순정으로 들어가는 원래 그냥 기본 CPU보다 빠르네요. 그 얘네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 물리코어가 4개나 돼요. 자, 하여간 와이파이는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나 봅니다. 와이파이 모듈 교체, 브로드컴 걸로.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얘는 기존 PC가 다루는 업무를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그 목적에는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PU의 파워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포토샵이라든가 뭐 영상 편집같이 무거운 작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키보드 배열 자체가 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키 자체가 작은 것도 있지만, 이 사실 아까 타자 게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메인 키들의 위치는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꽤 준수한 편인데 마침표, 뭐 물음표, 슬래시 이 위치가 너무나도 애매해서 실제 이거를 자주 쓰게 되면 오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격이에요. 조금만 돈을 더 주면은 10인치급 태블릿을 사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데, 그런 대안을 두고 과연 $350를 주고 이거를 살 가치가 있나? 그리고 그 돈을 주고서라도 이거를 제 기준으로 사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은, 첫째 일단 신기함, 귀엽죠. 일단 작고 이 신기한 거. 그리고 둘째로는 선물용, 애들 선물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함을 언급을 할 때 이 키보드를 막상 보잖아요. 이 키보드 키의 재질과 그리고 이 형태, 그리고 눌렀을 때 이 느낌, 이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 옛날에 리브레토 같은 소형 노트북이 나왔을 때 달고 나왔던 그런 키보드에 비하면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걔네들은 진짜 그 키캡이 실제 데스크탑 키보드에 쓰는 키캡처럼 생겨서 되게 소형화 됐거든요. 되게 예뻤는데 그런 요소라도 약간 들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픽하고 소형 노트북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